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어, 일단 파일을 먼저 만들까요? 파일을 먼저 만들게요. 저희가 11번까지 만들었고요. 코렘 노트북 12번이라고 만들게요. 코렘 노트북 12번. 제목은요, 데이터 분석 12번이라고 하고요. 모양에 관한 거여서 shap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에 대한 거예요. shape.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shape을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인데 데이터 프레임이 컬럼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데이터 프레임이 행은 몇 개 안 되는데 컬럼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반대로 요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길, 행은 많고 행은 많고 컬럼이 적은 거를 반대로 행은 적게 컬럼은 많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해- 이런 거를 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옆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으로 긴, 와이드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세로로 긴, 롱으로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런 동작들을 해주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 메서드들을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컬럼이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로우가 행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행들이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와이드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와이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보는 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하는. 필요한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고요. 넘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도 필요합니다. 판다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한다면, 매트, 플롯, 립, 파이플럿. 그다음에 C본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거는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와 onStack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겠죠? 두 개가 서로 반대일 거예요. 스택의 반대가 onStack이잖아요. 반대말 만들 때 un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니까. 자, 이런 함수가 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들은 난수로 그냥 배열로 만들게요. numpy.arange라고 만들고요. 6개 만들게요.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6개가 되겠죠? 6개가 될 거고 1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1차원 배열이 될 거고요. 여기서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서 여기에다가 행은 2개, 컬럼은 3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고 출력해 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6개의 숫자를 갖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1차원 배열을 모양을 어떻게 하겠다? 앞에 있는 게 행의 개수, 뒤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 그래서 모양 바꿔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넘파이 할 때 저희가 다뤘었던 내용이고요. 컬럼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컬럼의 이름을 컬럼즈로 주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A, B, C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행의 인덱스도 줄게요. 행의 레이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레이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행은 2개가 있죠. A, B, XY라고 할까요? X, Y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 만들어진 데이터는 똑같고요. 만들어진 데이터는 똑같고 행의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있죠?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인덱스 레벨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고 NA를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고요. sal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uture stack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규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모든 아규먼트가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이 있고 얘도 데이터 프레임 원본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할게요. df spect라고 할게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옆에 있던 컬럼의 이름들이 뭘로 들어갔어요? 인덱스로 들어갔어요. 그럼 옆에 값들이 있겠죠? 이 값들은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 x a일 때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x b일 때 값은 2죠. x c일 때 값은 3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게 또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Y에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죠? 4, 5, 6이라고 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해서 4, 5, 6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다? 컬럼의 이름들이 뭘로 바뀐다? 인덱스로 바뀐다예요. 이게 스택입니다. 스택. 스택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쌓다, 쌓다. 벽돌이나 벽돌이나 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쌓아가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스택한다.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돼 있었던 녀석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었던 거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스택은 무슨 동작을 하는 거냐면 와이드 데이터 프레임을 롱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게 스택입니다. 옆으로 길게 있었던 것들을 그 다음에 위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주는 가로 방향으로 긴 데이터 프레임들을 세로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스택이에요. 스택. 그럼 스택의 반대가 뭘까요? 스택의 반대가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이 인덱스를 어떻게 다시 그 컬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면 이번엔 df unstacked라고 해볼게요. df unstacked라고 하고요. 바뀌어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df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df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 unstacked로 할게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럼 df stacked. 여기에서 unstack을 사용하시면 돼요. unstack. 원래대로 되돌아왔을까요? 출력해 볼게요. df unstacked를 출력해 보시면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원래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기본값으로 몇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 줬을까요? 레벨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인덱스. 가장 마지막 인덱스만 컬럼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레벨의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레벨의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멀티 인덱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먼저 공부한 거예요. 멀티 인덱스잖아요, 멀티 인덱스. 앞쪽이 레벨 0, 뒤쪽이 레벨 1이란 말이에요. 언스택이 해주는 거는 두 개 레벨 중에서 마지막 인덱스만 어떻게 컬럼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가장 마지막 레벨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레벨의 인덱스를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컬럼으로 변환한다. 네. 그래서 롱, 세로로 긴 데이터 프레임을 가로로 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게 언스택이죠. 근데 꼭 가장 마지막 레벨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df 스택트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죠? 언스택을 호출한다고 해서 원본이 바뀌진 않았죠? 자, 얘를 onStack 호출하는데 우리가 레벨을 지정해버리면 0번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벨 0에 있었던 즉 가장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뭘로 바꾼다? 컬럼으로 바꾼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롱이었던 게 와이드로 바뀐 건 맞죠? 그죠? 아까는 4, 5, 6이 요 밑에 있었잖아요. 1, 2, 3, 4, 5, 6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요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길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다시 가로로 돌아갔죠. 이게 언스택입니다. 스택과 언스택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언스택이 레벨을 지정해서 레벨 0를 언스택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레벨 1을 언스택 할 것이냐, 이거를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런 게 컬럼 이름에서도 가능해요. 행의 레이블만 멀티 인덱스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컬럼의 이름들도 멀티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컬럼 이름이라고 할까요? 음, 컬럼 이름, 컬럼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인 경우, 멀티 인덱스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df 하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죄송해요.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데이터는 우선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게요. A 레인지로 만들 건데 1부터 6개, 6개, 12개, 12개면 13번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1부터 12까지가 되겠죠? 자, 이거를 행을 2개짜리로 바꿀게요. 그래서 reshape, 행은 2개, 그 다음에 컬럼은 6개. 행 2개, 컬럼 6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부터 13보다 작은 숫자들로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 1차원 배열을 행이 2개, 컬럼이 6개인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행 2개, 컬럼 6개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컬럼 이름을 줄 거예요. 커-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줄 겁니다. 리스트로 줄 건데, 런치라고 하는 거를요, 3번. 그 다음에 더하기, 디너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돼요. 런치, 디너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든 컬럼 이름이 런치, 그 다음에 디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괄호 끝에도 여기도 대괄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레벨이란 뜻이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을 또 줄 거예요. 두 번째 레벨은 어떻게 줄 거냐면 런치도 금, 토, 일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세 개. 디너도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행은 두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컬럼 이름이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크게 런치하고 디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런치 안에 금, 토, 일이 있어요. 디너 안에도 금, 토, 일이 있어요. 어떤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 로우 레이블은 따로 주지 않았어요. 로우 레이블은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0, 1 이렇게 됐어요. 0, 1 이렇게 됐죠? 가로로 긴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로로 긴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 이름들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컬럼스. 야, 컬럼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인덱스. 그러니까 로우의 레이블만, 행의 레이블만 멀티 인덱스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컬럼의 이름도 멀티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것도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멀티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런치 프라이데이, 런치 세터데이, 런치 선데이. 요렇게 멀티 인덱스. 그죠? 그러니까 이 행 하나를 찾으려면, 죄송합니다. 컬럼 하나를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런치 프라이데이거나, 런치 세터데이거나, 런치 선데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컬럼 하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튜플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튜플로 있어야 컬럼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 저녁이다 그러면 인덱스가 두 개 있어야 컬럼 하나를 찾을 수가 있죠. 금요일 저녁이다. 저녁인데 금요일이다. 이렇게 있어야 이 컬럼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멀티 인덱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행도 멀티 인덱스를 가질 수 있고 컬럼도 멀티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로 길게 됐죠? 가로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 쌓아나갈 거예요.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이렇게 쌓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스택, 스택. 자, 스택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냥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택, 아무것도 주지 않고 스택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도 레벨 1이겠죠. 마지막 레벨의 컬럼 이름들만 어떻게 내려왔어요? 로우 인덱스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가 요렇게 세로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값들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값들도 바뀌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 2, 3. 자, 안에 있는 값들을 볼까요? 런치 프라이데이가 1이에요. 자, 프라이데이이면서 런치는 1이에요. 맞죠? 음? 자, 런치 프라이데이의 컬럼 1번에는 7이 있어야 돼요. 그죠? 런치 프라이데이가 여기에다 하나 더 있죠? 1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7이 있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죠? 네. 자, 런치 세터데이 보세요. 런치 세터데이인데 0에는 2가 있어야 돼요. 런치 세터데이인데 0번에는 2가 있어야 돼요. 맞죠? 똑같은 런치 세터데이인데 1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8이 있어야 돼요. 런치 세터데이가 하나 더 있죠? 1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8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로 1, 2, 3이었던 거를 이렇게 세로로 바꿨고 옆에 4, 5, 6 거기를 또 이렇게 세로로 바꿨고 가로를 세로로 가로를 세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 8, 9가 있었죠? 이거는 1번에다가 7, 8, 9 가로를 세로로 바꿨고 그 다음에 10, 11, 12 있었죠? 가로를 여기 세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한다? 돌려서 세로 방향으로 만든다. 이게 스택인 겁니다. 스택.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스택에서 레벨 여기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스택 메서드도 첫 번째 아기먼트가 레벨이잖아요. 여기서의 레벨은 컬럼 레벨이에요. 컬럼 레벨. 로우 인덱스의 레벨이 아니라 컬럼 인덱스의 레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은 마지막 레벨의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레벨의 인덱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 어, 가장 마지막 레벨의 레벨의 컬럼 이름 이름들은 인덱스로 로우의 레이블로 인덱스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이 행으로 올 필요는 없죠. 런치와 디너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DF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원본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 레벨에다가 첫 번째니까 0이라고 주면 되겠다. 예. 그죠? 그럼 가로로 남아있는 거는 누가 가로로 남아있어요? 컬럼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는 금토일이 남아있어요. 금토일이 남아있고, 디너 런치, 디너 런치. 여기는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된대요. 그죠? 알파벳 순서로. 값들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디너이면서 금토일을 볼까요? 디너이면서 금토일은 4, 5, 6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 여기 디너이면서 금토일은 4, 5, 6이에요. 맞죠? 맞죠? 음. 어, 런치이면서 금토일은요? 런치이면서 금토일은 1, 2, 3이에요. 1, 2, 3. 그죠? 여기 1, 2, 3이 있죠. 행번호 0번에. 행번호 1번에도 똑같은 게 있겠죠? 행번호 1번에도 디너이면서 금토일은 10, 11, 12.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번호 1번에, 여기죠. 행번호 1번에 런치이면서 금토일은 7, 8, 9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기에 7, 8, 9라고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져.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긴, 가로 방향으로 긴 녀석들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이게 스택입니다. 스택. 아까 아규먼트 봤을 때 레벨 있었죠. 인덱스 레벨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인덱스 레벨을 주면 된다고 되어져 있었고, 여기서 좀 볼게요. 여기서 문서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택. 이렇게 볼게요. 스택.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한 스택이잖아요. 레벨에 대한 설명 볼게요. 파라미터 레벨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인트 한 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트 한 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문자열로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스트로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리스트로 주는 경우를 볼게요. 자, 다시 데이터 프레임. 자, 이번에는 똑같이 스택을 하는데 레벨을요. 리스트로 줄게요. 0번, 1번, 전부 다 뭘로 가져가라? 로우 인덱스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컬럼 이름들을 디너 런치, 디너 런치, 금토일,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반대는 뭘까요? 이 반대는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뭐 언스택은 위쪽에서 했었으니까 여기서 언스택은 했었으니까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로우의 인덱스나 컬럼의 인덱스나 전부 다 두 단계가 가능하다. 두 단계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아셨죠? 두 단계 이상의 레벨 2 이상의 인덱스들을 가질 수가 있다. 컬럼도 그런 인덱스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들도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 스택과 언스택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거는 피벗하고요. 그 다음에 멜트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피봇과 멜트는 어, 그 인덱스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우 인덱스나 컬럼 인덱스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좀 만들게요. 우리 그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흉내내서 만들 거예요, 제가.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원래는 팁스를 그대로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금 데이터 수를 줄여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라고 해서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아마 요일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시간은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런치, 런치를 세 개만 할게요.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디너도 세 개 할게요. 그 다음에 요일을 할게요. 요일은 여러 가지 요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이렇게 할게요. 여섯 개씩 있어야 되니까 두 개 있으면 되겠죠. 두 개. 그럼 개수 맞죠? 여기 세 개 더하기 세 개니까 여섯 개, 세 개 곱하기 두 개니까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팁은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난수 만들지 말고요. A 레인지로 만들게요. 여섯 개 만들면 되니까 1부터 6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 빌이라고 만들게요. 여기도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A 레인지 10부터 70까지 10개씩 증가시켜. 10, 20, 30, 40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봤었던 거랑 비슷하죠? 우리 팁이 있었고, 토탈 빌이 있었고, 점심시간이냐, 저녁시간이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요일이 있었고, 그죠? 그냥 그걸 흉내내서 만든 거예요. 어, 원래 뭐 런치나 디너도 섞여 있었을 거고, 요일들도 많이 섞여 있었겠지만, 그냥 조금 그냥 간단하게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피복과 그 다음에 멜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함수를 먼저 호출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piv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문서가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문서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여기서 문서를 좀 볼게요. pivot 함수. 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함수는 메서드는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잖아요. 이거는 메서드죠. 메서드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예를 보시면 돼요. 예를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아규먼트가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컬럼즈, 그 다음에 인덱스, 밸류즈라고 하는 세 개는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되고, 컬럼즈는 디폴트 값이 없어요. 이거 아규먼트 반드시 넘겨야 돼요. 인덱스, 인덱스하고요. 인덱스와 밸류즈도 no 디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 값 없다는 뜻이에요. 자, 컬럼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할 건데,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컬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녀석을 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여기도 컬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인데 얘는 어디에서 사용을 할 거냐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그 행의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컬럼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value도 컬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컬럼도 컬럼의 이름이고 인덱스도 컬럼 이름이고 values도 컬럼 이름이에요. 뭘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값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컬럼즈로 할게요. 컬럼즈. 여기는 제가 day를 줄 거예요. day를.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었죠. 인덱스가 있었어요. 인덱스는 타임을 쓸게요. 타임. 그 다음에 values는 팁을 쓸게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것만.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 요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것만.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한 거냐면 이 숫자들을 어떻게 배치한 거냐면 day를 컬럼으로 day를 컬럼으로 day에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Friday, Saturday, Sunday라고 하는 거를 컬럼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인덱스는 행 레이블이죠. 행 레이블. 타임을 행의 레이블로. 타임에는 무슨 값들이 있어요? 런치하고 디너 두 가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너하고 런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런치 프라이데이는 1이죠. 런치 프라이데이 1이죠. 런치 세터데이는 2죠. 런치 썬데이는 3이죠. 그 다음에 디너 프라이데이는 4죠. 디너 여기 프라이데이는 4죠. 디너 세터데이는 5죠. 디너 썬데이는 6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피봇이에요. 피봇. 언스택하고 비슷하기는 하나, 언스택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나, 여기서는 스택이나 언스택은요, 스택은 컬럼들을 인덱스로 가져오겠다고, 언스택은 인덱스로 있던 것들을 컬럼으로 가져가겠다 해요. 근데 피봇과 멜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들, 피봇과 멜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예를 들어서 런치라고 하는 값을 인덱스로, 디너라고 하는 값을 인덱스로, 그 다음에 금토일이라고 하는 값들을 컬럼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컬럼의 인덱스나 로우의 인덱스로 쓰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다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언스택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언스택하고는 좀 달라요. 자,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피벗, 피벗 이렇게 할게요. 피벗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피벗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메서드,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들, 메서드 파라미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아까 문서에 있는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지금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건데, 피보팅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피보팅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컬럼 또는 컬럼들의 컬럼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변환될, 어, 변환, 변환이 될 거잖아요. 변환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이라고 할까요?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컬럼 이름.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원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은 타임, 데이, 팁, 토탈 밀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컬럼으로 사용할 거냐. 그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피보팅한, 피보팅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는 로우 레이블이에요. 로우 레이블.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한 컬럼 또는 컬럼들의 이름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alues는 피보팅 테이블에 피보팅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각 셀들이 있겠죠. 어, 셀들의 각 셀에 채울 값으로 어, 채울 값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또는 컬럼들의 이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은 columns, index, values라고 하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런치하고 디너를 컬럼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런치, 디너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대신에 대신에 요일 있죠.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에 있는 값들을 컬럼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행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죠? 여기를 인덱스라고 부르죠. 여기를 인덱스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컬럼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컬럼즈, 인덱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어떤 값을 인덱스로 쓸 거냐? 그게 인덱스. 어떤 값을 컬럼으로 쓸 거냐?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어떤 값을 컬럼으로 쓸 거냐? 런치와 디너를 컬럼으로 쓰겠다. 그게 컬럼즈. 너무 지저분한가요? 어떤 값들을 컬럼으로 쓸 거냐? 이게 컬럼즈.
이게 컬럼스.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을, 그죠? 어떤 값들을 인덱스로 쓸 거냐. 이게 인덱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요? 셀이 몇 개 생겨요? 6개가 생기잖아요. 여기 값을 채워야 되잖아요. 각 셀에, 이렇게 만들어질 셀에다가 value, 값들을 채워야 되죠. 값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얘겠죠. 맞아요? 그걸로 사용할 컬럼. 이해되십니까? 이제 columns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index라고 하는 컬럼과 values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 보시냐면 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그려드린 대로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고요. 값은 토탈 빌로 채워보세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는데, 토탈 비를 각각의 셀에다가 채워 넣어 주세요. 별로 파라미터만 잘 바꿔서 넣으시면 되지 않아요? 그죠? 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얘는 원 그대로 있고, 얘를 피보팅 하겠다. 자, 컬럼으로 뭐 사용했어요? 런치하고 디너니까. 런치하고 디너는 어디에 있어요? 타임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타임을 컬럼으로 하겠다. 인덱스. 자, 여기 인덱스에 무슨 값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토일이 인덱스에 오기를 원하는 거죠. 금토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금토일은 데이가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셀이 6개가 생기잖아요. 이 6개의 셀을 채워야죠. 제가 뭘로 채우라 그랬어요? 토탈 빌로 채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토탈 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모양이 됐죠.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피봇이고요. 이 반대가 멜트예요. 멜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네. 이건 아마 그 피보팅을 하면서 얘네들을 알파벳 순서로 그 자동으로 정렬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순서가 굳이 중요할까요?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디너 이런 여기다가 뭐 런치를 선택하겠다. 그다음에 디너를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컬럼의 순서가 꼭 런치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컬럼의 순서를 바꾼다. 뭔가 메서드가 모르겠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정렬을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멀티 인덱스 상황에서 네. 새로운 컬럼이랑 값들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멀티 인덱스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행 쪽에 레이블들이 여러 개가 그 레이블이 있다. 지금 이 DF를 사용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스텝 그 그래프에서 네네네. 멀티 이거하고 음. 그, 그 옆에 값을 하나 더 콜럼이랑 값들을 주고 싶은데 제가 자리로 가서 봐드릴게요. 예, 그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 제가 좀 다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희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